앞서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군산 지역의 현지 분위기를 저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GM 군산 공장이요. 가동을 시작한 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2년 만에 폐쇄가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GM의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재가동을 위해서 노력들이 이어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남은 근로자들의 전환 배치 문제와 또 국내 시장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 한국 GM과 군산 공장 앞에 나란히 놓인 문제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가 남긴 숙제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장이 22년 동안 운영이 됐다면 사실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안착을 했다라고 토착 기업이죠. 그렇죠. 봐도 되는데 문을 닫게 됐단 말이죠. 그 안에 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네, 뭐 아시는 대로 원래 대우자동차 군산 공장이었습니다. 94년에 기공해서 96년에 완성이 돼서 자동차를 생산했는데요. 주로 대우자동차, 그때 이제 한국 GM의 준중형 승용차 그리고 레저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뭐 이름도 지금 다시 뭐랄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루비라, 레저, 라세티, 추억의 차량, 추억의 차량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크루즈와 올란도. 크루즈 올란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도 뭐 준중형 크루즈 승용차와 SUV 올란도인데요. 한때는 27만 대까지 생산하는 굉장히 대우자동차, 한국 GM 자동차 내에서도 중요한 공장이었는데 결정적으로는 2013년에 GM 본사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유럽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기야 올해 이제 공장 폐쇄라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가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이런 결말은 군산 공장만 맡고 있지만 과연 한국 국내 자동차 혹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동차들의 다른 공장들은 안전한가? 과연 한국 자동차 생산 공장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국제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가?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 저희가 교수님하고 이 시간에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 이 한국 GM이 또 군산 공장 폐쇄를 불러온 뼈아픈 실책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 본사의 글로벌 정책의 변화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유럽 시장에서뿐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정책,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하지만 둘째로는 한국 GM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일부러 물건을 안 팔게 작정한 듯이 마케팅 전략이나 가격 정책이 꼭 경쟁사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마케팅 가격을 수시로 바꿔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굉장히 그 경영 전략이 바람직하지 못했고요. 셋째로는 노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한국 GM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항상 현대자동차를 비교하는데 현대자동차는 뭐 풀 가동 상태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로 드는 그 스페인의 자동차 공장들인데 세계 1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것이 스페인의 바야돌리드에 있는 그 르노 자동차 공장이고 7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GM에서 PSA로 넘어간 공장이 사라고사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 한테 위기를 맞고 굉장히 강성 노조들이 투쟁도 많이 했었는데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잽싸게 경영진하고 협의를 해서 임금을 자진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양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본사의 지원도 얻어내고 해서 지금은 세계 1위 7위권의 그 생산 효율성을 가진 공장으로 변모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렇게 한국 GM의 경우에 보면 1년에 1조 가까운 적자를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임금을 상승하고 회사의 미래가 그 자신의 미래라는 그런 동질감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투쟁을 해왔던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빚어지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2013년에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 철수할 때 바로 군산 공장에도 위기가 왔거든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꼭 경영진뿐만 아니고 노조 동참해서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뼈아픈 그런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내 뭐 르노 삼성
과도 한국 GM 항상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던 사례로도 르노삼성이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 네. 지금 이 군산 공장을 닫는 게 말이죠. 무슨 네. 점포 닫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고 그렇죠. 끝이 예. 아니잖아요. 네네.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일부 직원들은 남아서 유지 보수도 계속 한다고 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산 GM 한국 GM의 군산 공장은 약 100만 평에 가까운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네. 바로 앞에 그 항구 시설부에서 바로 차를 수출도 할 수 있고요. 선적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이제 좀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 혹은 위탁 생산하는 것이고요. 세 네. 번째는 아예 새로운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매각하는 것은 아마도 GM이 모르긴 해도 쭉 추가는 했을 겁니다. 근데 네. 가장 좋은 사례가 GM 유럽법인 오페를 PSA 매각하면서 떠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세계 7위 그 스페인 사라고사 공장도 전환되고 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임금비가 비싸고 강성 노조들 때문에 해마다 그 임금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팔려고 해도 과연 살 사람이 있는지 그 의문이고 지금 GM의 중국 합작사인 상하이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약 400만 대 생산 규모의 대단히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GM을 매각한다고 GM 분산 공장이 매각된다고 그러면은 상하이차가 유력한 대안이 아닐까. 양사 간의 협의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대안은 이제 임대 혹은 위탁 생산인데 그거는 이제 소유권을 GM이 가지면서 공장 시설만 빌려주는 거죠. 근데 첫 번째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이 네. 비싸고 강성 노조가 있는데 과연 외국 회사를 국내 회사가 대신 이 공장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고 셋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근데 이 생산 시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예. 업을 바꾸는 그런. 뭐 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호주의 이제 홀덴 공장 같은 경우에도 GM이 철수하고 나서 지금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비슷한 업종인 전기차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혀 새로운 어떤 생산 기지가 들어서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실 정부의 산업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뒤늦게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몇 년 전부터 우리 위기상을 인식하고 업종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공장으로 생산 기지로서 탈바꿈 하겠다는 그런 거를 지역 어떤 그 주민들과 정부가 네. 같이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이 지금 너무 늦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군산 GM 공장에서 일하셨던 저희가 근로자 한 분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또 군산 전체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 GM지부 군산지회 정태양 정책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군산 지금 GM 공장에서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0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4년,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뭐 나름 긴 시간을 바쳐서 일해온 공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장 폐쇄 심경 어떠십니까? 뭐 첨담하고 막막했죠. 뭐 표현도 안 되는데. 뭐 연휴 앞두고 저희 공장 폐쇄를 발표했어요. 2월 13일 날. 뭐 명절 전날 회사에서 진짜 큰 선물 줬죠. 대단하죠.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족 명절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공장 폐쇄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전환 배치를 기다리는 근로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저희가 지금 배치 전환 관련해가지고 군산 직원이요. 행산직 한 612명, 사무직 한 70명 정도 해가지고 네. 한 682명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네. 적지 않은 근로자들께서 네, 전환 배치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그럼 지금 어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저희가 이번 임단투 속에서 현재 올해 약 한 생산지원 사무직 해가지고 약 한 250여 명 정도, 그래서 300명 정도가 지금 배치 전환될 예정이고요. 네. 남은 이제 잔류자들은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무급휴직 들어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뭐 정년 퇴직자 자리나 아니면 그런 자리가 나오면은 계속 배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무급휴직. 네. 지금 군산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군산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뭐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지역 경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상권들이 뭐 반 이상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공장 주변에는 10가게 중에서 한 7, 8가게는 다 문 닫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공장은 문을 닫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군산 공장 잔류 인원들에 대해서 뭐 회사 또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뭐 밖에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뭐 한국GM 노조가 뭐 강성이네 뭐 해내 해가지고 군산공장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회사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일교대도 하고 뭐 짭을 내려도 일하는 짭다운까지 하고 회사가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네. 정부에서 처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다가 요즘은 이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정신없는가 봐요. 향후에 좀 이게 좀 잘 돼서 뭐 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정부에서 얘기를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태양 정책실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뭐 알아보니까 군산 GM 공장 폐쇄된 이후에 뭐 그러니까 희망퇴직하신 분들 말고 지금 전환 배치 기다리는 근로자가 6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600여 명 중에서 200여 명은 당장 지금 전환 개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300여 명, 한 400명 가까운 분들은 당장 대책이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6개월은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월 한 180만 원 정도. 그런데 6개월은 안 나와요. 그렇죠. 3년 동안 무급휴직이니까 나머지 2년 6개월은 노사가 비용을 분담해서 한 225만 원 정도 생계 보조금을 지원하자. 그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도 노노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분들의 그 지원을 해줘야 될 다른 근로자들이 우리가 왜 그분들 걸 몇만 원씩 뭘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뭐 구계자로서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품 공장이나 차원 공장도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측도 물론이지만 노동자 측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나중에 그 같이 뭐 생활비를 좀 보태준다든지, 그리고 같이 단결해서 차를 더 팔고 회사를 빨리 살리게 되면 사실 이분들 꼭 3년씩 무급휴가 그까지는 아니고요. 회사가 살아나면 뭐 그 한 300여 명에 대해서도 뭐 1년, 한 2년 내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뭐 저는 제3자니까 이런 말씀 자체가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그 대응이 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환 배치 인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확정짓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미진한 대응들이 어떻게 보면 사태를 좀 더 나쁘게 보이는, 외부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뭐 항상 느끼는 건데, 그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의 CEO는 현지 사장을 임명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보면 그 한국 GM의 경우 항상 그 미국인이나 본사에서 파견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솔직히 제가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이나 회사원들에서 애정이 있었는지, 이번에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또 이번에 전환 배치 받는 분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못 받는 분 이런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빨리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배치 못 받는 분들도 빨리 배치할 수 기회를 만들어주게끔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군산 GM 공장 폐쇄 이후에 근로자들하고 군산 시민들의 소회를 좀 들어봤더니 좀 여러 가지의 감정, 만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설마 이렇게 될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스스로 위기감이 부족했다, 이렇게 밝히신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번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저도 기업 현장에서 임단협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근로자들이 정말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일이 닥치고 나서는 노조 측에서도 상당히 양보를 하고 근로자들도 이렇게 좀 후회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회사가
아주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때 그런 위기 징후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GM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안 좋았고 특히 군산 공장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황골 탈퇴하는 정도의 수준, 즉 임금을 뭐 거의 뭐 반납 내지는 삭감할 각오를 가지는 그런 근로자들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해마다 임단협에서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근로자들은 특히 노조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만 향상하면 되지 회사 경영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자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이 회사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에서도 근로자들이 회사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동지의식을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뭐 기본적인 책임은 경영진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온 한국 GM의 사장들이 과연 근로자들의 애정을 가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뭐 근로자 측 특히 노조 집행부 측에도 그런 면에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근로자뿐만 아니라 군산 경기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정부가 군산을 비롯한 그 위기 지역에 긴급 유동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4,400억 원 4,400억? 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정부가 경영의 주체는 아니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업수당이라든지 교육훈련, 뭐 협력업체,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은발의 오줌 누기죠. 네. 뭐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서두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지금 100만 평 규모의 엄청난 그 군산 공장 그리고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어서 그 양질의 노동력이 지금 군산에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체 산업 시설 공장이라 됐지 뭐가 됐을지 하다못해 국영기업이 되더라도 네. 유치해서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히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협심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국 GM 경영진이 이제 정부와 또 협상해서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뭐 군산 공장은 닫았지만 부평 공장은 이제 가동이 되고 뭐 어쨌든 신차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 GM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할까요? 사실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인데 신뢰 회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야말로 회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이제 노조도 인식했고 경영진 특히 본사까지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본사에서도 한국 GM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고 차제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한국 GM의 그 사장도 가급적이면 한국 사람으로 임명해서 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분에서 재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지금 전환 배치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전환 배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퇴직하고 나가신 분이라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돌고 그리고 물건이 팔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인지 3, 4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가 그 감소폭이 5월달에 한 30%대로 줄었습니다. 물론 네.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빨리 턴어라운드 해야 되고요. 신차라든지 페이스리프트 약 앞으로 한 15개 정도 모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해서 마케팅도 과거처럼 그런 힘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전개해서 뭐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라도 정말 수습해야죠. 이제라도 정말 네. 김연학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